청탁 만화에게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수습하다가 글쎄요.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국방부 얘기인데요. 어제 정경두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왔는데 말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제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방금.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불이익 받은 건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하태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잠시 뒤에 정경두 장관의 말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까 하태경 의원님 그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좀 정경두 장관이 물론 질의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의 분위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좀 뭔가 말이 좀 많이 바뀌어서 비판을 자초한 거 아니냐는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예,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말년이 되면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금 아주 그냥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에 있는 내부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서 씨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 내용상으로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죠. 왜 서류가 미비하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자체도. 예, 그렇죠. 아프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예. 허가자가 부득이한 사유니까 전화로라도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왜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한 지금 아까도 계속 서로 설왕설래가 됐던 사실관계가 안 됐던 것처럼 왜 예를 들면 다른 옆부대에 있는 대위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남들 같으면은 안 될 부분들이 다 예를 들면 해결됐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특혜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이쪽에서는 분명히 군 내부에 되어 있는 규정대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전 이건 앞으로 밝혀질 문제인 건데요. 어떤 형태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상식적이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게 된다면 두고두고 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정경두 장관 어제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제기한 그렇다면 정 장관 본인은 만약에 구두로 휴관을 지휘관으로서 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나보죠. 장관님 군에 계실 때 구두로 휴가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면은 대대장하고 중대장 할 때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대신 휴가를 보냈으면은 휴가 명령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 처리를. 장관님, 예. 많은 장병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가도 끝났는데 일반 휴가를 개인 연대를 쓰는데 전화로 해준 사례가 분명 있습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이 얘기는 추가 질문 없이 저 영상만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좀 미묘한 시기잖아요, 국방부가. 그런데 하나의 만화가 국방일보에 등장했는데 이게 이 와중에 또 청탁 만화가 등장해서 꽤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고 왜 좀 화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실린 만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문 만평이 아닌 것이고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보내는 만화인 것인데 그렇죠.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만화의 내용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해서 뭔가를 부탁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불법 청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어쨌든 전화를 건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과연 그 전화를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아주 첨예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민감한 시기에 하필 또 보좌관의 전화를 다룬 만화가 등장하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이 시기에 국방홍보원 참 용기 있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해명을 보면 지난 2019년 8월에 50회 분량을 전부 다 제작해놓고 기존의 일정에 따라서 이 만화를 내보내는데 하필 시기가 겹친 것일 뿐 예.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만화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의 전화가 부정청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국방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예.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전 보좌관의 전화는 과연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 국방홍보원이 스스로 답을 내려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탁 만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